여러분,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갑자기 짜증이 나거나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놀라운 일이지만 70세가 넘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조용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노화의 현실, 일상의 반복, 그리고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작은 불만들이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삶의 교훈 채널에선 70세 이후 부부 사이에 생기는 원망의 8가지 미묘하지만 강력한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극적이거나 스캔들 같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말로 표현되지 않은 작은 감정적 불일치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감정들을 이해하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며 오랜 시간 곁에 있어준 사람과의 공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자신의 마음이 이해받는 느낌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 명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노년기에 대한 정직하고 따뜻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환영받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 함께 70세 이후의 부부 관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인 1. 은퇴에 대한 말하지 않은 기대. 70세 이후 부부 사이에 숨겨진 원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은퇴가 각 배우자에게 다르게 펼쳐질 때입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부부들은 은퇴를 자유와 여행, 휴식의 황금기로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정원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은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그 각본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실망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불일치된 기대는 항상 공개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종종 미묘한 단절로 이어집니다. 한 배우자는 멀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왜 관계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서사적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때 그들이 여러분의 동의 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로버트와 린다를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 린다는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행사로 일상을 채웠습니다. 로버트는 그들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길 바랐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일정표를 가득 채워 집을 나설 때마다 조용한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적 거리감은 여러분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가정이 아닌 현재에 기초한 합의 말입니다. 70세 이후의 원망은 큰 배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같은 인생 단계에 대해 다른 비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침묵에서 옵니다. 원인 2. 감정적 갱신의 부족. 노년기에 들어서면 오랜 결혼 생활에서 종종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감정적 연결을 갱신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초기 수십 년 동안은 항상 새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키워야 할 아이들, 조정해야 할 직장, 지어야 할 집들. 인생은 혼란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모든 것이 마침내 느려지면 여러분은 수년 동안 진정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류나 심부름, 병원 약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꿈, 두려움, 기억,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지에 관한 대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 교류가 사라지면 관계는 유대감보다는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감정적 표류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취약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경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정적 친밀감은 자동 조종 장치에서는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76세의 수잔과 제럴드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나요? 그는 잠시 앉아 있다가 오랫동안 진짜 질문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들 사이에 무언가를 다시 열었습니다. 원망은 항상 큰 소리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을 멈추는 장소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그리고 70세 이후 우리가 그 감정적 다리를 갱신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자주 반대편 끝에 서서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 곁에서 혼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원인 3. 과거의 실망감의 무게. 70대에 이르면 과거는 단지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화, 모든 침묵,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오르는 모든 기억 속에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결혼 생활에서 가장 흔하지만 말하지 않은 원망의 원천 중 하나는 수년 전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진정한 종결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깨진 약속이었을 수도 있고 희생된 꿈이었을 수도 있으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했고 실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코 잊지 않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축적된 불만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은 사라지지 않고 석화됩니다. 그리고 70세 이후 더 많은 시간과 더 적은 방해 요소로 그런 오래된 감정들은 종종 표면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습니다. 81세의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가 한 일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되는 조용한 거리감의 종류입니다. 여기서의 위험은 미묘합니다. 과거를 다루는 대신 우리는 그것 주변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말하지 않은 고통은 과민함, 수동적인 언급 또는 감정적 철수를 통해 현재로 새어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름 지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함께 늙어가기로 한 두 사람 사이에 앉아있는 조용한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생활과 일치하지 않는 무거움을 느낀다면 과거의 어떤 부분이 아직도 보여지기를 요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치유 없이는 과거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아있으며 여전히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사랑을 짓누릅니다. 원인 4. 감정적 필요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감정적 필요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진화하며 종종 각 파트너마다 다른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70세 이후 감정적 연결, 부드러움, 그리고 존재에 대한 깊은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표면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파트너가 여전히 초기 수십 년의 일상에 갇혀 있다면 듣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보다는 조언을 제공하면 그것은 조용한 감정적 기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려한 제스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에 보여지는 느낌, 방해 없이 들려지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74세의 메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싱크대가 고장났을 때 고치지만 진정으로 몇 년 동안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단절은 잔인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감정 게임의 규칙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과거의 사랑처럼 느껴진 것, 제공하고 보호하고 바쁘게 지내는 것이 이제는 회피나 심지어 거리감처럼 느껴집니다. 필요가 더 내부적이고 더 미묘해짐에 따라 그것들을 알아차리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파트너가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빠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용한 원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피할 수 있는 원망의 원천 중 하나지만 또한 가장 흔한 원천 중 하나이며 그것은 간단하지만 드문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요즘 정말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 가지 질문은 진심으로 물었을 때 커져가는 감정적 간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때 그 간격은 계속 커질 뿐입니다. 원인 5. 나이 들어감에 대한 대처 스타일의 차이. 신체가 변화하고 건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부부들은 종종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나이 들어감에 대응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대조는 예상치 못한 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속도를 늦추고 위험을 피하고 가진 것을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이들은 초조해지고 아직 할 수 있을 때 인생의 모든 방어를 짜내기로 결심합니다. 한 파트너는 편안하게 쉬고 싶어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여행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 할 때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로 시작된 것이 감정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각 사람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감정적으로 무엇을 피하거나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쇠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상의 안전으로 후퇴할 수 있는 반면 후회를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은 자유나 의미의 모든 순간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없이 각 파트너는 다른 사람을 지지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기적이라고 보며 둘 다 단지 매우 다른 방식으로 같은 어려운 현실과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82세의 프랭크는 10년 동안 아내에게 간단한 여행에 함께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단지 에너지가 없다고 말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처 스타일, 회피 대 행동, 편안함 대 도전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그들은 조용히 원망을 키웁니다. 한 파트너는 다른 사람을 지루하거나 영감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은 그들의 배우자를 무모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인식들 사이의 간격에서 사랑은 천천히 따뜻함을 잃을 수 있으며 비판이나 거리감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을 잘 헤쳐나가는 부부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두려움과 희망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원망을 갱신된 존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인 6. 재정적 통제와 불평등한 지출. 70세 이후 돈은 단순히 생존에 관한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정체성, 자유, 그리고 존엄성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많은 결혼 생활에서 이것이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한 배우자는 더 자유롭게 지출하고 저축을 즐기고 그들이 번 것을 사고 여행하고 손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돈이 떨어지는 것, 부담이 되는 것, 또는 예상보다 더 오래 살면서 필요한 것보다 적게 가지는 것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관대함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모함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에게 재정적 지혜로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통제나 인색함으로 느껴집니다. 원망은 단지 돈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것 때문에 시작됩니다. 자율성, 안전, 심지어 권력. 78세의 칼은 그의 아내가 의논 없이 성인 자녀들을 위해 물건을 살 것이라고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그가 비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우받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종종 수년 동안 말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있고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정하지만 한 장의 영수증, 사소한 투자 손실 또는 친척에게 주는 선물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전면적인 논쟁으로 바뀔 때까지 압력이 쌓입니다. 핵심 문제는 지출이 아니라 합의의 부재와 그것을 둘러싼 침묵입니다. 이 단계에서 돈이 어떻게 삶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공유된 비전이 없을 때 원망은 거의 불가피합니다. 원인 7. 감정적 철회와 감소된 친밀감. 초기 년도에는 관계가 웃음, 일상적인 대화, 작은 접촉, 그리고 아는 시선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그런 습관들은 종종 사라집니다.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편안함이 우위를 차지하고 일상이 호기심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철회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배우자는 그들의 하루에서 작은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물어보는 것을 멈춥니다.
한때 나란히 보낸 저녁은 별도의 방에서 별도의 일상이 됩니다. 논쟁도 없고 눈에 보이는 위기도 없고 단지 해가 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느리고 미묘한 침묵만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거리감과 함께 물리적 친밀감도 보통 따릅니다. 단지 성관계가 아니라 부드러운 것들, 손을 잡는 것, 애정 어린 놀림, 심지어 눈 맞춤도요. 일부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러납니다. 다른 이들은 신체 변화, 건강 문제 또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합니다. 친밀감의 부족은 당신은 더 이상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말하지 않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작은 방식으로 매일 반복되며 연결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까지 파이프의 퇴적물처럼 원망을 쌓아 올립니다. 74세의 마조리는 그녀의 남편이 은퇴한 후 그녀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있었고 항상 주변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나를 알았던 유령과 함께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부부들은 이것이 단지 노화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가까움은 변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 8. 결코 말해지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불만 부부가 70대에 도달할 때쯤 그들은 아마도 수십 년의 공유된 역사를 헤쳐왔을 것입니다. 일부는 기쁘고 일부는 조용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길을 따라 말해지지 않은 것들, 실망, 충족되지 않은 욕구, 작은 배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음의 구석에 먼지처럼 정착합니다. 싸울 가치가 없거나 그냥 넘어겠다고 시작한 것이 신뢰와 애정의 느리고 조용한 침식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사람은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한 사람이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주었는지, 또는 그들의 꿈이 결코 인정받지 못한 채 보류되었는지에 대해 원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한 번의 큰 순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에서 무시된 연수, 결코 일어나지 않은 휴가, 희생된 경력, 가장 중요한 때에 제공되지 않은 감정적 지원입니다. 70세 이후 과거를 간과하는 데 대한 관용이 적어집니다. 마음은 오래된 갈림길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회가 결코 이름 지어지거나 치유되지 않은 채 다시 떠오를 때 그것들은 조용한 분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상처가 결코 빛 속으로 나오도록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81세인 윌리엄은 은퇴 후 산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그의 욕망을 그의 아내가 무시한 것에 대해 얼마나 쓰라린 느낌이 들었는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조차 묻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그것이 위험입니다. 억압된 감정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해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발효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후년에 들춰질 때 그것들은 무시된 모든 연수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여기 여전히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로, 개방성으로, 심지어 한 번의 정직한 대화로 치유하는 것. 많은 부부들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오랫동안 말해질 필요가 있었던 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다시 시작합니다.